2022년도 시공능력 평가 안내. 2022년도 시공능력 평가 기본사항 학습 내용으로는 시공능력 평가제도, 1차 실적신고 작성, 2차 실적신고 작성, 실적신고 절차,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주소 및 연락처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접수 및 궁금한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해당 소재지 시도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 시공능력 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 실적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7월 말까지 협회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일반인들이 시공능력에 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3개년 실적으로 산정한 실적평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로 산정한 경영평가, 보유기술자 등으로 산정한 기술능력평가, 건설업 영위기간 등으로 산정한 신인도평가, 이렇게 4가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한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신고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실적신고는 2월 15일까지이며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2차 신고는 법인업체는 4월 15일까지, 개인업체는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업체는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날짜는 법정 접수 기일이므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셔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실적신고 접수 시 제출 서류는 보시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별표 표시가 없는 서식은 실적신고를 하는 모든 건설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고 별표 표시가 된 서류는 해당 사항 있는 업체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6-1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는 보유하신 업종별로 신고하는 것이고 도급을 준 자, 즉 원도급 공사는 발주자, 하도급 공사는 수급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증명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술인력 보유의 증빙서류로 상시근로를 증명하는 4대 보험 가입 서류,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기성액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대리인의 원본 날인을 받아 반드시 1차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성액 확인 증빙서류는 공사대금 청구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공사 중 도급계약 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6-2의 서식을 제출하면 직접 시공 실적이 별도로 관리 및 공시됩니다. 전년도 확정결산 재무제표와 기술개발 투자비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2차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실적신고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실적신고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사항을 입력하시고 각종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본사 소재지 시도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2차 신고 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1차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무대리인의 날인 및 간인 또는 천공된 원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적신고 입력 시 금액 단위는 1,000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며 1,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그리고 2차 신고 시 재무제표 입력 금액 단위는 원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엄수하여 시스템 사이트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업종이 2개 이상이면 업종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고해 주시고 2021년 동안 실적이 없는 업종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이 되므로 반드시 공사한 금액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는 전문 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해당 업종은 14개의 대업종에서 선택하고 실적 신고 입력 시 해당하는 28개의 주력 분야와 51개의 세부 공사 종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보수공사 항목이 추가되어 공사 유형 선택 시 신설공사 혹은 유지보수공사를 잘 구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대업종 및 대업종에 따른 주력 분야와 세부 공사 종류입니다. 금년도 개정된 업종 및 주력 분야에 맞춰서 실적 신고를 하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출한 실적 신고 자료는 국토교통부, 나라장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건설공사가 아닌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불공정 및 허위 실적 자료와 해당 업종의 업무 내용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할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이후 추가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시도회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유의사항으로 실적 신고 서류 허위 제출 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신고가 허위 제출로 확인된 경우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제출 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8천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시공능력 평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공사 실적 평가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사 실적 증명 시 실적 증명서 없이 해당 건의 세금 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70억 이상의 원도급 공공공사로 발주자에게 직접 시공 계획을 통보한 경우 공사 실적 금액의 가산 비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인도 평가 부분입니다.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에 대한 감사는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지 19호 서식 기성실적증명서 개정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업종화로 인해 주력 분야와 세부 공사 종류 항목과 공사 유형인 신설, 유지보수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상호 시장 진출로 전문 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공사 종류를 이번 세부 공사 종류 종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차 실적 신고, 실적 평가. 먼저 실적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실적 신고 대상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 기성을 신고하는 해로 작년 또는 재작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2019년, 2020년 누락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적 신고는 기성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2021년 기성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먼저 신고하고자 하는 한 건의 공사가
2021년도에 계약하여 2021년에 준공된 공사는 2021년 실적이 됩니다. 여기서 2021년 기성액은 회사로 입금된 금액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부 금액이 입금이 안 되었다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기성액으로 신고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이전 계약된 공사 중 준공 또는 예정일이 2021년 이후인 경우 2021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성액을 청구한 금액이 2021년 기성액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기성실적 증명서상 준공일이 2021년이고 일부 공사비를 2022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다면 이는 2022년에 발행한 1사분기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산하여 2021년 기성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2019, 2020년 기성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신고하지 못한 누락분을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실적 신고하여 인정받은 업체는 재차 중복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공공공사의 관급 자재액이 있는 경우 시공능력 평가에 인정됨에 따라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 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 평가액 설치 금액의 50%를 가산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적평가 제출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증명자인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정보사항 입력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는 실적증명자의 직인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인감도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해당 실무자, 즉 현장소장, 아파트관리소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면 수정한 부분에 실적증명자의 날인을 해야 하며 실적신고 프로그램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장터나 민간기업의 전자증명 발급하여 제출 시 업종 및 등록번호, 세부 공종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실적신고 프로그램 입력 시에도 증명서와 프로그램 입력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증명서 내용과 프로그램 입력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공사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라장터 전자발급 방법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셔서 차고 입력 제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평가 제출자료 작성 유의사항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종합과 전문겸업업체의 경우 하나의 복합공종 공사를 전문공사와 종합공사로 분리신고 및 중복신고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도급공사는 증명서 규모, 공법란에 반드시 공동도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확인을 위해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공사를 수행한 경우 종합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건설 업종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조성 토공 4억 원, 철근 콘크리트 4억 원, 상하수도 2억 원으로 구성된 10억 원의 종합공사를 3개의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 사업자가 수행한 경우 각각의 전문업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셔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공사 하도급 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업종별 실적신고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의 경우 공사 수행별 토공 실적과 구조물 실적을 각각 신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종별 각각의 실적증명서가 아닌 하나의 실적증명서로 실적을 인정받아야 되는 경우 실적증명서상 그 밖의 사항에서 각 업종의 지분율을 구분해서 기재하셔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공사를 수행하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신고하여
전문공사 실적으로 확정이 된 경우 수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도급 및 전문업종 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유를 갖추어 재하도급 및 전문업종 간 하도급 공사를 한 경우 제출 서류로는 건산법 제29조에 따라 표와 같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계약일 이전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낙일이 공사 계약일보다 같거나 이전이어야 하며 승낙 여부는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업종 간 및 재하도급 공사의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 및 프로그램 입력 방법은 해당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구매, 제작 납품, 용역계약 공사에 대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구매, 납품 계약은 건설공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건설공사가 아닌 단순 용역계약도 건설공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계약과 설치공사를 따로 계약한 경우 설치 부분만 건설공사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설치공사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공사명에 땡땡 설치공사로 된 경우 기성실적증명서 6-2를 제출하시면 되고 땡땡 구매 납품만으로 된 경우는 기성실적증명서 6-1과 설치공사를 확인해주는 건설공사 시공확인서 6-5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입찰공고문, 분할납품통지서, 계약서 등의 서류로서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 제한 및 현장 설치 포함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스 물품인 경우는 조달청에서 전자발급이 가능하오니 조달청에서 발행한 마스 구매 설치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시면 실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물품, 납품, 용역 등의 계약이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된 경우 티스콘의 건설공사 대장을 공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불인정 사유 공사입니다. 단순 풀베기, 제초, 단순 풀깎기, 단순 가지치기 작업으로 건설공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와 건설공사 내역 확인서 두 가지 모두 제출한 경우 발주처에 건설공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성면조사 및 제거만을 수행한 경우는 용역으로 구분되어 건설공사 실적이 불인정되나 성면조사 및 제거가 건설공사 수행에 불가피하게 결합된 공정으로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의 업무 내용으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성실적증명서의 업종이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기타 입찰 공고 시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 면허 제한 내용이나 작업 내역서 등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사로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조사, 탐사, 설계, 청소 및 세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불인정되는 실적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공사의 실적을 세금계산서 발행건별로 실적신고서를 확인받아 신고하는 경우 불인정되며 이 경우 기성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산한 금액 한 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건의 공사를 발주자 혹은 원사업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한 건 공사로 신고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사건별로 기성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모른다고 하여 원도급자와 발주자를 동일인으로 입력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공사를 원도급 공사로 신고하거나 원도급 공사를 하도급 공사로 잘못 신고할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며 도급관계 착오 신고 시 실적 확정 이후에는 수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명을 지점명, 기호 등으로 입력하여 공사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불인정이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실적 신고, 기술 능력 평가, 그리고 보유기술자 신고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기술자의 상시근로 및 보유자격사항 확인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유기술자 자격 확인은 학경력자인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기술 등급이 나온 면과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이 나온 면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1인이 여러 종류의 기술 자격을 동시 보유한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유리한 아래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한 개의 기술 자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시근로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재직 확인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유하신 기술자가 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관리 중인 업체는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신고하시는 기술자 및 자격사항은 필히 입력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와 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자만 상시근로와 기술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능사인 경우에는 기술인협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기술자는 해당 업종 등록 기준에 적합한 자로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4대 보험 확인서상 취득일이 12월 31일인 경우는 인정이 되나 상실일이 12월 31일인 경우는 퇴사일이 12월 30일이므로 불인정됩니다. 신고된 기술자가 타회사 기술자 또는 타회사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 상시 근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비상근 임원, 건설업 이외 타 산업 종사자, 자격 업무 정지자 등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평가액에 합산되는 퇴직공제 불입금은 2021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이며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납입한 자료를 업체별로 받아 선정하므로 업체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개발 투자비 신고는 2차 재무제표 제출 시 해당되는 업체만 화면에 보이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비건설 부문 기술개발 투자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건설 부문만 인정되므로 건설 부문과 비건설 부문의 지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부문 기술개발 투자비 지출 확인서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으로는 정부 R&D 지원금의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 신고 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 해당 시도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실적 신고, 신인도 평가. 신인도 평가 관련 제출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업체만 신고하는데요. 대표적인 신인도 사항으로 신기술 지정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한 건설 신기술만 인정이 되며 보호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허, 실용신원, 국토부 이외의 정부 부처의 신기술, 기술협약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건설업자 지정신고서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받은 지정서여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 통보한 공문사본 혹은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한 우수건설업자 공고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에 신설된 사항으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내역 신고서가 있습니다.
국내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 발판을 사용한 업체가 해당되는데 계약 한 건당 최초 한 번만 가산됩니다. 또한 기타 신인도 평가 사항으로는 부도업체, 건설업 영위기관, 행정제재 사항, 상습 체불업자, 기술자 교육 이수자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실적 신고, 경영평가. 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법인업체 4월 15일, 개인업체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협회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세무대리인 명판도장과 각장 날인 또는 천공하여 원본 일부를 기한 내에 해당 시도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제출 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은 건설 매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기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2021년 실적 신고액이 매출액 대비 10% 초과 업체는 소명서 일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소명 불가 시 실적이 감액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제출된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합니다. 재무제표 미제출 시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이 불가하며 2022년도 적격심사 관련 자료도 발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원본을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 이외에 결산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며 손익계산서상 건설 매출액, 공사수입금 항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자체 기장업체는 재무제표를 대표자 날인하여 공문과 같이 보내주셔야 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는 재무제표가 아닌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업체 확인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의견에 관계없이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실적 신고 절차. (1차) 실적 신고는 접수 기일이 2월 15일까지이며 시스템에서 회비 결제 후 접수하거나 협회 방문하여 회비 결제 후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에서 회비 결제 후 접수하는 절차로는 총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신고 내용을 모두 실적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한 후 실적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적 신고 접수 전에는 시스템에서 내용 수정은 가능합니다. 2단계는 회비 납부입니다. 납부할 회비를 확인 후 계좌이체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불가하오니 접수 전 입력하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실적 신고 자료 전체를 출력하시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성실적증명서 원본, 기술자 상시근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신고서에 도장을 모두 날인하시고 증빙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또는 방문하셔서 해당 시도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2022년 2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하오니 기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협회 방문하여 회비 결제 후 접수해서 실적 신고를 하실 경우 절차입니다. 1단계는 신고 내용을 모두 실적 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입력한 후 실적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적 신고 접수 전에는 시스템에서 내용 수정은 가능하며
2단계는 실적신고 프로그램상 회비결제 전 단계인 실적 확정까지 진행 후 실적신고 자료 전체를 출력하시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성실적증명서 원본, 기술자 상시근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는 준비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당 시도회로 방문하여 제출과 함께 회비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비납부 방식은 해당 시도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고 재무제표 신고 절차 및 작성 주의사항입니다. 재무제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21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 확인을 각 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을 받아 원본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협회 제출 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시어 실적 신고 프로그램에 입력하시고 원본은 해당 시도회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재무제표를 법정 기일 내에 미제출 시 1차 실적 신고를 한 업체라도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수정된 결산 재무제표의 제출은 불가능하며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건설 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평가란 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 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 사업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이 기한 또한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에서 3등급을 부여하며 우수업체의 경우 매년 시공능력 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에서 5%를 가산하오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해당 소재지 시도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